국회의원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도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등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천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습니다. 오늘 밤 10시를 기해 화천과 철원, 양구, 중북부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철원 영하 11도, 화천과 양구 영하 10도 등 맹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새해 기획보도 오늘은 군부대 해체로 위기에 빠진 지역을 살리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올 양구군정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전도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전 선거에서는 잘 볼 수 없던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개정된 선거법과 선거구 조정 사안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명단입니다. 모두 10명이 등록했습니다. 이 중 8명이 같은 당 소속입니다. 이 중 7명의 예비후보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선거법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자신과 정당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의 경우 이름 알리기가 수월합니다. 춘천 선거구가 분구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의석수가 증가하니 출마 희망자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춘천 선거구 예비후보자 수는 지난 총선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춘천 분구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을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의견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와 자유한국당 간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시도의원 정수가 결정되고 나서야 그 하한선과 상한선이 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와야지 춘천이 그 분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다음 달 26일부터 제외 선거인 명부 작성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열흘 전인 다음 달 15일까지는 국회가 선거구 인구 하한선과 시도별 의원 정수를 알려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외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어야 하는 2월 26일에 한 10일 전인 2월 15일을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총선에서도 제외 선거인 명부 작성 때까지 국회 협의가 안 된 전례가 있어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선거구 획정조차 안 됐고 언제 될지도 모르지만 총선 열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북한과의 공동 개최 등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개최 도시인 평창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평창과 강릉, 정선 등 강원도에서 열립니다. 70여 개 나라 2,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치러질 전망입니다. 북강원도 원산시 마식령 스키장을 활용해 남북이 공동 개최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평창 주민들은 동계올림픽에 이어 또 한 번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를 유치하게 됐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당초 평창 동계 청소년 올림픽으로 추진되던 대회명이 강릉의 반발로 강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1년 전 올림픽 개최 1주년 기념식 개최 장소를 둘러싼 갈등에 이어 대회 명칭까지 바뀌는 등 올림픽 유치를 위한 평창 주민들의 오랜 희생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민들은 2018 동계올림픽 이후 많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창을 배제한 강원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평창 주민을 허탈감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개최도시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봉사가 필수적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폐회 식장을 비롯해 앞으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최도시 간 갈등이 반복될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올림픽을 유치한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개폐식장에 대한 부분은 평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람입니다.
올림픽 유산 사업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는 한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새해 새설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양구군 편입니다. 양구군은 군부대 해체 위기에 빠진 지역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기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위기를 넘어서겠다는 각오입니다. 박병근 기자입니다. 국방개혁에 따라 육군 2사단이 해체되면서 양구 지역 상경기 위축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군부대가 빠져나가면서 지역 회생과 유휴 부지 활용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양구 지역만의 특색 있는 어떤 그 군부대 유지 활용 문제나 외지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구군은 국방개혁 대책은 물론 큰 틀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 이 부분을 아주 긍정적으로 앞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고, 그래서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서 좀 더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 인구 늘리기에 방점을 두고 출산 장려금을 첫째 아이로 확대하는 동시에 전입 세대에 대해 지원금을 신설하고 귀농 귀촌 정착 지원금을 대폭 늘립니다. 이 밖에 농산물 수출을 확대해 내수 상황에 상관없이 농업 소득을 안정화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양구 사과는 홍콩 수출 물량을 2배 이상 늘린 15톤을, 아스파라거스와 파프리카도 수출량을 늘립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현재 스포츠타운에서 2km 떨어진 곳에 제2스포츠타운을 조성해 2022년에 준공합니다. 지역의 오랜 민원인 태풍 사격장 이전은 올해 이전 부지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태풍 사격장에 대한 준한 대체 부지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지 이거를 군부대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남북 평화시대에 대비해 금강산까지 최단 거리가 될 이른바 신금강선 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구군의 올해 군정은 국방개혁에 따른 지역의 충격을 인구 늘리기로 완화하고 새로운 활기를 찾도록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도내 이용자는 2만 5천 명, 종사자는 1만 2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서비스 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18년 기준 강원도 내 장기 요양기관은 770여 곳,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12,000명입니다. 평균 구인 임금은 183만 6천 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데 그나마도 차이가 줄고 있고 오래 근무해도 인상은 거의 없습니다. 교대 근무와 밤샘 근무 등 일은 힘든데 수당은 제대로 못 받는 등의 문제도 많아 70% 이상이 1년 안에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개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협회나 노조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노조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정보 공유가 되고 소위 말하는 이제 블랙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그 지역 사회 안에서 이 사람은 어디 출신 그러면은 받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은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고령 여성이고 실질적 가장인 경우가 많은데 돌봄은 전문 노동으로 취급받지 못해 저임금,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의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모델로 고충 상담과 교육, 취업 연계는 물론 협회 설립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지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요. 이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분들이 모여야 하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그 안에서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위한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업무 지침이나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표준안을 만들어 지키게 하고 국공립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강원도는 돌봄 서비스를 공익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을 준비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종합재가센터 2곳을 시작으로 22년까지 8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는 2022년이면 시내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집니다.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30km로 제한될 예정인데요. 횡성지역은 도내에서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바닥에 시속 50km 제한 속도를 알리는 표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통상 시내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것과 달리 10km 낮은 겁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은 곳의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 시속 40km였던 것이 30km로 조정됐습니다. 횡성군과 횡성경찰서가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3개 구간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속 장비를 늘리면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연평균 25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보행자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주시도 올해 하반기까지 표지를 정비해 제한 속도를 낮출 예정입니다. 제한 속도가 조정된 건 전국적으로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39.7%, 인구 10만 명당 3.3명으로 OECD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전국 68개 지점의 제한 속도를 조정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이 지점에서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기존 1.32명에서 0.55명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사고 건수도 834건에서 723건으로 13% 줄었습니다. 5030 지역 협의체를 통해서 작년부터 올해도 내년까지도 계속 이 제도가 확실히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제한속도 하향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올해부터 2년 동안 시범 운영과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022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이 오늘 밤 10시를 기해 화천과 철원, 양구 중북부 산지에 한파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철원 영하 11도, 화천과 양구 영하 10도, 인제와 홍천 영하 9도, 춘천 영하 8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고 영서 지역 내륙과 산지는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낮아 춥겠습니다. 화천에서 발견된 멧돼지 3마리의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화천군 민간인 통제선 내 멧돼지 폐사체 3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폐사체 3마리 모두 앞선 2차례 확진 폐사체와 2km 이내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된 경우는 72건으로 철원에서 17건, 화천에서 5건입니다. 강원도는 인근 농장 차단 방역과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종태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 검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검찰은 사건 당사자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고 당사자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해야 한다며 인권과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민들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업무에 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종태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5기로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우병렬 신임 경제부지사가 오늘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출신 강원도 부지사는 우 부지사가 처음으로 강원도의 대규모 SOC 사업과 정부 지원 사업 선정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 부지사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장기전략국장 등을 지낸 경제통입니다. 정만호 전 경제부지사도 오늘 퇴임식을 갖고 올해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90대 할머니가 연탄가스 중독 증세를 보여 헬리콥터가 출동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철원군 서면 자등리의 한 주택에서 90살 김모 할머니가 연탄가스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김 씨는 출동한 소방 헬기로 원주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앞으로 20년 동안 나아가야 할 방향인 2040 춘천 플랜의 목표를 시민들의 행복으로 정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춘천시의 행정 신뢰를 더 높이고 엄마가 행복한 도시를 설계해 춘천이 시민 행복 도시로 나아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전담팀과 정책 자문단을 이달 안으로 구성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시민 행복도를 측정한 춘천 행복지수를 앞으로 매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10회 홍천강 꽁꽁축제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난 주말 실내 낚시터 등 실내 체험장을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육지에 마련된 실내 낚시터의 경우 1회에 120명씩 하루 6회 운영한 결과 7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맨손 송어 잡기 행사장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등 개장 첫 주말에 기대 이상의 관광객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홍천군은 홍천강에 루어 낚시터와 부교를 조성해 다음 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